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 좀 질문을 좀 여러 번 주셨는데요. 제 답변을 좀 드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1년 전부터 계속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데, 숨기는 거 없습니다. 그냥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HLB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고, 그 다음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매매하고 싶지 않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그렇다고 뭐 방향성에 대해서 어, 중요한 자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위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숨기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매도에 대한 내용, 이거는 제가 3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좀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공매도는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상승할 때 공매도 얘기합니까? 네. 주가 상승할 때 공매도 얘기합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 전문가든 유튜버든 뭐 누구든 뭐 진회장이든 누구든 어 HLB 주가가 막 올라갔을 때 공매도 얘기합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하죠. 공매도 매매 금지가 됐습니까? HLB가 상승할 때 그런 거 없습니다. 요번에 이제 공매도 금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좀 일시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주가가 빠졌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뭐 전문가든 유튜버는 공매도 세력이다.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있어서 원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럼 왜 올라갑니까? 공매도라는 것도 주가를 올려놓고서는 때려야지만이 공매도가 되는 것이고 공매도는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공매도도 손실을 엄청나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해 주시는 주주분들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공매도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공매도가 막 쌓이고 쌓이는데도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주가가 빠지면 공매도 때문이다. 그것도 믿습니다. 그죠? 참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승을 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또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공매도 있습니까? 물론 소수 공매도도 지금 거래가 됩니다. 공매도가 없는데 왜 안 올라가죠? 예. 공매도 없어요. 예, 공매도 없는데 왜 안 올라가죠? 더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매도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빠질까요? 아니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전혀 상관없다. 공매도 가장 많았을 때 위치를 보세요. 뭐 여기 이렇게 본다든지. 네, 그냥 대충 보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따질 필요 없이 네, 그냥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공매도가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잘 판단을 해보세요. 주가는요, 공매도 영향 분명히 있습니다만 공매도가 있는 그 동안에 주가가 안 올랐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공매도가 없어서 올라갔습니까? 공매도 장난은 상당히 많이 치는 종목 중에 하나도 삼성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매수하는 물량만 많으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공매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올라갈 상황이면 올라가고요. 내려갈 상황이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거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빠지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공매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빠지느냐 도대체. 이게 왜 빠지느냐. 그럼 여기는 공매도. 여기는 왜 공매도 얘기 안 해요? 여기 한동안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공매도 세력. 공매도 때문에 떨어진다. 지금도 공매도가 엄청 많아서 이렇게 밀리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자, 공매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넥스사이언스가 오늘 상한가 갔죠. 제가 분명히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것과 이제 진회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왜 상승을 못하는지, 그리고 제가 넥스트 사이언스를 안 좋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뭐 어떤 내용, 뭐 자리를 지지하면 뭐 좋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뭐 HLB처럼 어떤 내용, 매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진회장처럼 주식을 해야 된다. 예,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이제 뭐 기업에 대한 것과 이제 재료 어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매수를 했고 그쵸?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위치를 잘 보시면 벗어나질 않아요. 네,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리주주 매도 뭐 어떤 이유로 매도를 했던 일단 매도는 했잖아요. 어떤 이유로 매도를 했던 매도는 했다. 그 매도에 대한 시점에 대한 주가의 흐름,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교를 좀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정말 주식 아는 사람들의 좀 내용을 좀 예, 전 주식을 좀 주식으로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업과 연관을 갖지 마시고요. 예, 주식은 주식대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에서 매도 사인 드린 이유. 근데 넥스사이언스 제가 분석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린 적이 있나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넥스사이언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혹시도 있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우에서에 대한 매도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넥사이언스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과 상승의 모습을 따라해요. 따라하지만 잘 보세요.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위치에 대한 것은 HLB와 생명과학을 따라가기 위한 모양이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긴 하죠.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미 자 제가 이 전에 있었던 위치에 대해서 매도 사인을 드렸던 위치의 넥스트 사이언스는 뭐죠? 지지 라인이에요. 확인되십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단기적인 흐름, 상승을 하고 못하는 그 이유를 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리고 또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락할 때 거래량이 줄면 반등이 나온다. 그쵸? 안 나오죠. 근데 얘는 나오죠. 그쵸? 나오죠. 자, 거래량이 줄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거래량이 오히려 중간중간 늘어나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움직임이.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HLB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좋지 않게 말씀드렸던 부분을 월봉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월봉에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HLB는 매매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자, 일봉에서 제가 넥스사이언스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흐름이 좀 비슷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2018년도에 주가 상승 이후에 눌렸다가 19년도 말, 그쵸? 올리지 않습니까? 그쵸? 똑같죠? 모양이 똑같은데 뭐가 다르죠? 이미 작업을 했던 위치에 대한 주가 흐름이 달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차이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보면 올라간 상황에서 주가를 뺀 것, 그죠? 고점에 대해서. 그리고 돌파해서 올린 거죠. 그러면 새로운 고점에 대한 부분이 생긴 거죠. 그죠? 여기는 새로운 고점이 아직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더 올릴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그럼 여기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쵸? 그런데 이 앞에 물량에 대한 것을 계산해 보면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흐름에 대한 그리고 물량 거래량 제가 거래량에 대해서 이거 일일이 다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 예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계속 지금 이 위치가 뭐 여기 계속 말씀드렸죠. HLB만 보지 마시고 다른 종목을 좀 매매하셔라. 지금 예를 들어서 넥스사이언스가 올라가고 뭐 빠지고 올라가서 진회장이 매도를 안 하면 이건 수익 익절 안 한 거 아니냐? 그럼 뭐 빠져도 그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진회장이 뭐 매수해서 뭐 익절을 하든 안 하든 그 내용은 따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종목 넥사이언스 진회장이 매수했대. 그냥 이 내용으로만으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HLB에 대한 상승 2년 동안에 지금 계속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손실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수익은 당연 지금 시장은 급등하는 급등 시장에서 수익은 없고 손실만 좀 커진 상황.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손실 만약에 2년 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와요. 그럼 물타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4년 동안의 본전이다라는 거죠. 올라간다면입니다. 올라간다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빠지거나 행보하거나 또 올라갔다 다시 빠지거나 그러면 정말 이제 시간만 계속 버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럼 다른 종목을 지금 자 진회장이 했던 것처럼의 이렇게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해서 이렇게 좀 수익을 본다든지 그리고 HLB를 추천하고 상당히 좋게 얘기하는 전문가들 또는 뭐 유튜버들 많지 않습니까? 과연 그 사람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선 수익 매매를 하고 있을까요? 다른 종목 열심히 매매할 겁니다. 다른 종목 열심히 매매할 거예요. 수익도 열심히 나고요. 근데 진짜로 이 HLB를 보유하고 계시는 이 주주분들께서는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이제 멤버십 이제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결제를 하시는 분이 지금 제 멤버십 중에 대략의 정확한 건 아닙니다. 10분에서 20분, 그 10명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10명에서 20명 사이가 넘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그 상황을 또 알고 그 다음에 뭐 멤버십하고 상관이 없이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개별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셨으면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제 저한테 이제 차트 분석이 의미가 없다 이제 가장 많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떤 뭐 차트적인 내용을 물론 비교에 대한 것 지지와 뭐 이제 이런 거 비교를 해드렸지만 이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뭐 세력이든 누구든 주가의 흐름을 충분히 좀 알고
그렇게 좀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가 하락이 만약에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하방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이 상황에서 또 매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매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또 생각을 또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였죠? 매수 매도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익절 매수 물량을 자 여기에서 매도를 해서 매수한 물량에 대한 익절을 물타기 하면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다. 분명히 저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 이 구간에서 짧은 수익을 본 분들이 아닌 이상은 매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고요. 수익을 보신 분들은 좀 뭐 빠지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HLB를 왜 그렇게 좋게 얘기를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예, 좋을 때는 좋게 말씀을 드리고요. 안 좋은 거는 네, 이렇게 그냥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 말씀드리는 것에 있어서 뭐 확실성은 없다 하더라도 예, 좀 그냥 무조건 좋다라는 것보다는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서 대응할 필요는 부분적으로 제가 분명히 10%만이라도 해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10%만 매수를 하고 매도에 대한 그러니까 뭐 1,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시면 100만 원어치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좀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른다 상승인지 하락인지 모른다 그냥 그렇게 뭐 발뺌했다 뭐 이렇게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아주 짧은 거 그러니까 쭉 시청하신 게 아니라 중간중간 시청하신 거죠. 제가 뭐 얘기하면 아 그건 좀 그렇다. 근데 그 사이에 매수 매도에 대한 내용은 다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HLB가 시장이 안 좋을 때 반등이 나오는데 오늘 조금 네, 좀 같이 뭐 상승한 부분이 아니라 같이 좀 빠진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추가락이 좀 나왔을 때 좀 무리하게 매수를 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고 계신 물량만 잘 체크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